한 주 동안의 글로벌 경제 흐름을 따라가 봅니다. 글로벌 이코노미 글로벌경제연구소 김대호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화상 연결로 김대호 박사와 함께 이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내일 이제 도쿄올림픽이 개막을 하는데 사실 워낙 지금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좀 관심에서 많이 멀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마 내일이 개막식인 걸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긴 합니다. 이 도쿄올림픽 하면, 그러니까 도쿄올림픽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보통 우리가 올림픽이 개최된다고 하면 그 나라에 미칠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큰가, 수익을 얼마나 벌어들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 도쿄올림픽은 아무래도 과거하고는 좀 다르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한마디로 이번 도쿄올림픽은 역대 올림픽에 비해서 좀 조촐한 올림픽, 좀 나쁘게 얘기하면 좀 썰렁한 올림픽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만나기가 어렵고 또 자칫 잘못하면 확진자 수가 늘어날 것 같다라는 면에서 접촉이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은 올림픽입니다. 올림픽이라는 것은 전 세계 각국이 4년에 한 번씩 모여서 서로 능력을 발휘하면서 같이 즐기고 같이 토론하고 같이 논의하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의 장이거든요. 이게 원래 올림픽이 1896년에 구베르탱 남작의 제안에 의해서 그리스 아테네에서 제1회 올림픽이 열렸고요. 네. 그 2회 올림픽이 1900년 프랑스 올림픽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 올림픽 때는 올림픽만 한 게 아니라 엑스포라는 경제 박람회도 같이 했었습니다. 2차 대전까지만 하더라도요. 그래서 지금 프랑스 파리에 가보면 그 한 중앙에 에펠탑이라고 있는데 네. 그게 바로 1900년 프랑스 만국 박람회 기념탑이에요. 거기에 올림픽도 같이 했는데요. 그만큼 사람들이 모여서 경제 정보를 나누다 보니까 네. 더 우수한 기술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또 사람이 몰리면 물류가 형성이 되고 거기서 생산성 향상이 오기 때문에 올림픽이야말로 전 세계 경제적 어떤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굉장한 효과가 있고요. 특히 각 나라별로 보면 전 세계 나라가 관심이 없는 나라가 개최지에 모두 몰리고 또 그 나라를 관심 있게 지켜보다 보니까 그 나라 입장에서는 무역을 확대하거나 수출을 늘리고 투자를 확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경제인들은 체육 활동 못지않게 올림픽 하면 경제 올림픽이다. 그런 관점에서 경제가 한 차원 더 높아지고 노류가 폭발하는 그런 이벤트로 보고 있는 것이 올림픽에 대한 경제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지금 저희가 화상 연결이 음질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아서요. 저희가 화상 연결은 끊고 저희가 전화 연결로 다시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로 진행을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하도록 하고요.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 올림픽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나라들이 이 각국의 나라들이 올림픽을 개최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 그리고 왜 올림픽을 가져와서 그렇게 다들 열심히 공을 들이는지, 그만큼의 경제적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올림픽에 다들 공을 들이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과거의 사례의 좀 특정 사례를 하나 좀 언급을 좀 해볼까 합니다. 만약에 과거 올림픽 개최지 중에서요, 이 개최국과 개최지에서 경제적 수혜를 좀 가장 잘 누린 케이스라고 하면 언제 올림픽을 들 수 있을까요, 박사님? 네, 역대 올림픽이 대부분 경제 부흥을 가져오는데 크게 기여를 해서 네. 어느 특정 올림픽만을 뽑기는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올림픽 하면 경제 발전이 연상이 되는데 그중에서 꼭 꼽으라고 그러면 역시 도쿄올림픽입니다. 1964년에 지금으로부터 56년 전에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네. 일본은 1945년에 2차 대전에서 패망을 해서 완전히 국가가 풍지박산이 된 상태입니다. 그로부터 20년 동안 은인자중하면서 미국의 보호 속에서 내부적으로 경제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다 죽었던 일본 경제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64년 도쿄올림픽을 통해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그때 유명한 사건이 도쿄올림픽 당시에 일본이 했던 가장 큰 이벤트가 신칸센이라는 겁니다. 네. 신칸센이라고 혹시 그 앵커님도 일본에서 고속열차 타보셨죠? 네네, 다 봤죠. 네. 네. 그게 1964년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맞춰서 그 개통이 됐는데요. 지금은 전 세계 각국에 어떤 고속열차가 많이 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세계 최초의 세계에서 가장 빠른 탄환 열차였습니다. 네. 그럼으로써 신칸센을 보여줌으로써 일본의 제조업이 살아있다. 이런 것을 보여줬고요. 또 당시에 텔레비전을 통해서 중계를 하면서 일본의 전자산업을 일으켰고요. 우리가 그 이후로 일본 전자산업이 약 30년 동안 워크맨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각종 전자산업이 일제가 최고였던 시대에 있었는데 이것 역시 일본 도쿄올림픽을 통해서 일본의 제품의 우수성을 선전을 했거든요. 그 밖에도 아까 말씀드린 1900년 프랑스 이 아테네 프랑스의 만국 박람회와 프랑스 파리 올림픽 이것은 영국과 프랑스, 영국에 대응해서 프랑스가 살아나는 프랑스 경제 제국주의의 시작이었고요. 네. 1936년은 독일 경제가 일어나는 독일 베를린, 우리나라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던 대회이기도 하죠. 그 밖에 독일은 또 1972년에 전후에 미넨 올림픽을 하게 되고요. 미국의 경우에도 1904년에 세인트루이스에서 처음으로 올림픽을 하면서 동쪽에만 치우쳐 있던 미국을 서쪽으로 서부 개척 시대 골드러시를 일으키면서 미국이 선진국으로 올라섰다. 그래서 그동안 좀 32번의 올림픽이 있었는데요. 그 올림픽에 있을 때마다 경제가 크게 점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올림픽에서도 사실 일본은 그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익이나 이런 효과들을 좀 기대할 텐데 사실 그 기대에 부응은 못할 것 같습니다. 일단 무관중으로 진행이 되고 뭐 그렇다면 입장료나 뭐 기타 부대 수익 같은 것들은 현격하게 줄어들 텐데 관련해서 뭐 내용이 나온 게 있다고 하던데요. 예, 지금 도쿄올림픽에 들어간 돈이 약간 추정치가 23조 정도 됩니다. 네. 이 돈을 결국은 관중 수입이나 여행 수입 또는 그 중계료 수입으로 거둬들여야 되는데 지금 TV 중계료 수입을 빼고 나머지는 여행도 없고 관중도 뭐 거의 관중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뭐 못 잡아도 한 20조 정도의 경제적 손실이 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런데 20조는 사실 일본 경제 규모에 비추어서 그렇게 큰 타격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한 것은 일본이라는 나라의 이미지를 올림픽을 통해서 부흥 올림픽, 리컨스트럭션 올림픽으로 만들고자 했던 그 일본의 뜻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이죠. 일본은 잘 아시는 대로 후쿠오카 지방에서 핵 발전소가 그 쓰나미 이후에 가동이 중단돼서 그래서 엄청난 핵 재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일본은 핵으로 인해서 썩어가는 땅, 일본 제품은 쓰면 안 된다라는 그런 세계적인 공포가 있어요. 예. 그것을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한번 완전히 바꿔놓겠다. 그래서 이름을 부흥 올림픽, 리컨스트럭션 올림픽.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해서 일본 경제가 지금 많이 안 좋아졌는데 그것을 한번 재가동시켜 보겠다라는 이 두 가지 목표를 세워졌는데 무슨 사람이 몰려들지 않으니 경제가 일어나기도 어렵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핵 문제에 관해서도 일본이 핵을 완전히 극복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전혀 안 돼 있고 네. 지금 폐기물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 합의도 보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코로나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아주 크게 일어나는 그러면서도 제대로 잡지도 못하는 나라라는 이런 이미지를 줬기 때문에 예. 숫자로 나타나는 23조의 투자액 손실을 보에 한 100배 이상의 지금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 그래서 참혹한 저주받은 올림픽이다. 그 밖에 또 올림픽을 주최할 때 엄청난 경제적 로비를 했던 사실이 드러나서 네. 더티 올림픽이라고 타임즈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더러운 올림픽. 최악의 지금 올림픽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올림픽도 그렇습니다만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일본 경제도 거의 한 지난 2년 동안 엄청나게 큰 타격을 받았잖아요. 이 지표로 좀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본 경제 성장률 거의 제로에 가깝고요. 물가도 거의 0%. 거시경제 지표는 거의 2, 3년 전으로 다 후퇴를 했습니다. 사실 네. 일본 경제는 최근 20년간 계속 성장률도 둔화되고 투자도 둔화돼서 노쇠 일본 트랩에 빠진 일본이라는 얘기가 들어왔는데 네. 그 상태에서 더 악화가 돼서 특히 일본은 지금 코로나 백신 문제에 관해서 우리보다도 수급을 더 잘 못하고 접종을 더 못합니다. 접종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낮은 거의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제약 바이오나 일본 의료 산업, 병원 산업에 대한 국제적인 레퓨테이션도 엄청나게 떨어져 있고 사회 통제도 되지 않고 그런 일본이 코로나를 잘 관리해주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올림픽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국제사회에 TV나 이 유선으로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일본 치부 공개 올림픽이 됐다. 이런 면에서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특히 일본 내부적으로 국민들이 네. 이 올림픽을 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올림픽 반대하는 여론이 지금 80%가 넘어요. 그런데 할 수밖에 없는 일본 정부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외적으로 다 비판받는 올림픽, 경제적으로도 효과도 없는 올림픽, 일본의 올림픽을 맞는 일본 사람들이 참 씁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 일본 내 국민 여론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사실 기업들도 그다지 협조적이지가 않은 것 같은 게 사실 올림픽이란 경제 얘기할 때 스폰서 기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 올림픽은 보니까 스폰서 기업들 반응도 시큰둥하고 이 기업 대표들이 개회식에도 불참하고 이런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고요. 네, 시큰둥한 정도를 떠났어요. 스폰서의 저주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올림픽에 스폰서가 되기 위해서는 수년 또는 수십 년 전부터 이 IOC에다 돈을 내야 되고 많은 기여를 해야 되거든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 도쿄올림픽에도 일본 기업을 중심으로 많은 회사들이 지금 스폰서 약 한 90개 정도의 스폰서 회사가 있고 그중에서 특별 월드와이드 멤버들은 10여 년부터 계속 공을 들여왔는데요. 정작 올림픽이 지금 열리면서 이 스폰서 업체들이 우리 간판은 좀 빼주세요. 또 우리는 개막식에 참석을 못합니다. 스폰서 회사들은 개막식 반드시 참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본의 토요타라든지 또 많은 이런 회사들 마쓰시다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아예 올림픽을 가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돈은 냈지만은 TV 광고도 하지 않겠다. 다 취소하겠다. 지금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요. 지금 올림픽은 일본 국민들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일본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 올림픽을 하지 말라는데 하는가? 그 뒤에는 올림픽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스폰서라는 기업들이 있다. 그래서 스폰서 불매운동, 스폰서 퇴치운동 이런 것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폰서로 활동하는 것이 오히려 기업에 옥을 재는 큰 부담이 된다. 이래서 다 몸을 사리고 있는 그야말로 경제적으로는 최악의 올림픽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올림픽 스폰서에 참여하는 이유는 그야말로 이제 스폰서로 참여하면서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참여를 하는 건데 지금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이 되니까 박사님 말씀 정말 기업들 입장에서는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아까 도요타 말씀해 주셨잖아요. 도요타 말고도 일본의 어떤 기업들이 지금 주요 스폰서로 나와 있는지 그리고 그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을 중심으로 지금 불참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 회사들이 그 스폰서로 참여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도쿄 올림픽이다 보니까 일본 올림픽들이 일본의 회사들이 조금 더 많은 것이고요. 네. 일본에서는 국민 기업이라는 토요타, 일본에서 GDP가 가장 큰 기업이고 한국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보다도 토요타가 일본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훨씬 더 크고 오래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토요타 이제 행사 참석하지 않겠다.
이런 이제 파나소닉이라는 회사, 파나소닉 그 마스시타 고노스케가 만든 일본의 정신적 뿌리인 기업입니다. 이 기업도 지금 참여를 거절했고요. 예. 일본 전기, 뭐 그 밖에도 많은 회사들, 일본 기업들이 뭐 일본에 내도라는 기업은 대부분 스폰서로 나섰습니다만은 지금 몸을 사귀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네.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맥주 회사 중에 하나로 아사히 맥주가 있는데 네. 이게 슈퍼 드라이인가를 만들어서 이번에 엄청나게 팔기 위해서 맥주를 대량 생산을 했었어요. 날씨도 덥고 하니까. 그래서 여름을 잡았던 이유도 이 아사히 맥주를 맥주 판매 촉진을 해주기 위해서 타이밍도 이렇게 잡았는데 관중이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재고가 넘쳐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일각에서는 바로 아사히 맥주 같은 거 이런 것을 팔아먹기 위해서 국민들이 원치 않는 이 올림픽을 지금 와서 하는 게 아니냐 해서 국민들이 아사히 맥주 불매운동까지 하고 있다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 기업으로서는 적어도 일본 땅 내에서는 올림픽과 관련돼서 우리가 후원자다, 스폰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물론 국제적으로 방송이 되는, 유일하게 지금요 돈이 생기는 부분은 미국 NBC가 중계를 독점하고 있습니다만 네. MBC가 중계 수수료를 내는 건데, 거기에서 일본에는 방송이 안 되고 밖으로 나가는 방송에서는 이 올림픽 스폰서들이 방송을 합니다. 밖에서는 일본처럼 올림픽에 대한 저항 여론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나 일본 내 분위기는 오히려 지금 스폰서의 역설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처참한 상황이죠. 예. 우리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올림픽 후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삼성전자가 가장 많은 돈을 내는 그 1그룹 지원자 중에 하나입니다. 예. 삼성전자도 타격이 크죠. 삼성전자도 갤럭시 21을 올림픽에 앞장서서 공개를 하고 거기다가 이것을 도쿄 올림픽 에디션이라고 못을 박았거든요. 네. 근데 일본에서는 도쿄 올림픽이라고 그러면 쳐다보지도 않고 오히려 더 미워하는 그런 분위기니 흥행이 잘 안 일어나고요. 다른 나라에서도 도쿄올림픽 바람이 잘 안 불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이번에 뭐 간부들을 도쿄올림픽 현장에 거의 파견하지 않아요. 조용하게 치르면서 대신에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케팅을 하고 있지. 이를테면 선수들 전원에게 그 갤럭시 21을 다 보급한다든지. 그저께 김연경 우리 배구 대표 선수가 그 삼성 그 시계를 몸에 차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식으로 선물 정도 하는 그런 그 이상은 하기 어려운. 아무튼 이번에는 돈을 많이 쓰고 욕을 먹는 그런 스폰서들의 신세가 참 딱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도 난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까? 현지에서 이제 마케팅은 어쩔 수 없이 줄이더라도, 그러니까 뭐 선수들을 중심으로 아까 말씀해주신 뭐 김연경 선수가 뭐 손목에다가 갤럭시 워치 찬 거 정도 노출하는 정도, 그런 선수들 네. 개별적으로 한 마케팅은 어찌됐건 그래도 할 예정이긴 한가 보네요.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은 눈에 드러나지 않은 그 바로 맨투맨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또 네. 이제 국제사회를 향해서는 이게 어차피 TV로 생중계가 되고 앞으로 또 홍보 올림픽 열기가 잘하면 살아날 수도 있다. 이래서 국제사회를 향한 마케팅은 뭐 강력하게 펼칠 것으로. 다만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예. 만약에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서 또 하나의 이 코로나가 창궐을 하는, 마치 우한에서 처음에 이 코로나가 출범했다고 그러면 일본에서 확산이 되는 그런 계기가 돼서 올림픽 재앙이라도 생긴다고 그러면 올림픽에 스폰서를 했던 회사들은 입장이 참 난처해야 될 겁니다. 같이 공분이 되는 그런 셈이죠. 예. 그런 면에서 이번 올림픽은 경제적으로는 뭐 역대 어느 올림픽보다도 최악의 성과를 내드는 그런 올림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경제연구소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